그 곰쌤이 조선백수 책에서 친구라는 건 일상적으로 밥을 같이 먹는 사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두 분이 그럼 실제로 일상적으로 밥을 같이 드시면 서로 알게 되는 게 많잖아요. 어떤가요? 가까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일단 먹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음식 하나하나하고 교감하는 능력이 있어. 교감.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을 복이 많다 그러면 식탐이 좀 많다거나 그렇죠. 막 많이 먹는다거나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고 그건 좀 나는 뭐 별로 그런데 흥미가 없고 많이 먹어봐야 나중에 이제 몸만 힘들다 뭐 이런 좀 냉소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보키시 이 식욕은 조금 달라요. 그거를 내가 이제 지중해 여행할 때 이렇게 그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이제 같이 하고 여행도 한 보름 뭐 그렇게 같이 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내식을 먹는 자세가 자세. 네. 어떤 음식은 되게 좋은데 이렇게 유럽에서 갈아타고 그러면 음식이 되게 척박하다는 하여튼 하여튼 좀 먹기 힘든 음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음식들을 홀대한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으면 그 이제 승무원한테 이따가 몇 시에 주세요. 이런 것도 해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나는 주는 대로 먹거나 거부하는 거였는데, 예, 제가 지금 좀 배가 부르니까 2시간 뒤에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음식이 뭐 입맛에 너무 안 맞고 뭐 이러면 우리는 대충 먹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숟가락을 던지면서 이렇게 좀 이게 복 나가는 짓이야. 그거를 보키 씨는 참 음식을 소중히 여겨. 그래서 이제 음식들도 보키 씨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지. 예. 이 세상은 다 정말 서로 어떤 에너지와 파동을 교감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주를 보면 보키 씨가 이게 식상이라는 식욕에 대한 고기가 되게 발달이 됐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많이 먹는다는 건지 막 그냥 막 식탐으로 막 이제 그게 막 표현된다는지 잘 알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저러니 진짜 평생 먹을 복이 있겠다. 그거를 나로 하여금 통찰하게 돼. 통찰을.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도 먹을 때 이제 태도를 많이 지적을 하시잖아. 예, 복 나간다 그러고. 그런 말도 막 다 이해가 되고, 내가 왜 먹을 복이 없는지도 이해됐지. 나는 음식을 굉장히 좀 빨리 먹고, 음식을 빨리 먹어 치운다 이런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예. 근데 이런 자세가 사실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많이 먹든 조금 먹든 뭐 아주 절제를 하든 그 순간에는 진짜 이렇게 딱 우리가 완벽하게 교감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그게 나를 살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냥 아주 수단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지. 먹어 치워. 좀 맛있으면 막 좋다 그러고 뭐 근데 배부르면 금방 또 이렇게 집어 던지는 식으로. 그래서 빨리 후다닥 해가지고 빨리 이런 자세로 그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업보로 내가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식당에 문을 닫고는 얼마 전에도 임대라고 크게 써붙였더라. 슬프네요. 보키 씨도 곰쌤의 무식상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네. 가면 늘 열려있던 집이 그냥 오늘 금일 휴업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놓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내가 이제 어떤 메뉴를 고르잖아? 그 메뉴만 안 돼. 이런 일은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거는 뭐 너무 많아서 중국 말할 수도 여행 없고. 하면서도 내가 그 감자볶음이 먹고 싶어서 처음으로 의견을 얘기했어. 감자볶음 한 번만 더 시켜줘. 그랬더니 그건 너무너무 싼 거거든. 네. 그 주인이 막 뛰어오는 거야. 네. 갑자기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대. 내가 그거는 정말 너무 상처였어. 내가 진짜 그렇게 많은 중국 여행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의견 제시를 안 했는데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그래서 우리는 요새 좀 조심하고 있어요. 선생님하고 선생님 절대 말씀하시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생각을 떠올리면 안 돼. 그 집을 생각하시지 말라. 그래서 그 필동 주변에 없어지는 음식점이 진짜 많아. 곰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괜찮은 음식점 와 중에 이거 진짜 맞죠? 사람들이 음식점 사장님이 아시면 슬퍼. 아니 날 못 오게 하지 큰일 나 이거 정말.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데 미덕이 한 가지 있으셔서 뭐요? 그래도 임대 뭐 이렇게 다 문을 닫거나 이렇게 해도 그 다음 집을 찾아가면 또 그게 아주 괜찮은데 미덕이 뭐냐 하면은 남는 음식을 끝까지 드시는 거. 조금밖에 안 드시니까 남기는데 그걸 꼭 싸오셔서 예를 들면 그게 화석화가 돼도 다시 그걸 물을 붓고 끓이더라도 끝까지 상하지 않으면 끝까지 드시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으시는 그 미덕이 있으셔서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사시지 않아요. 이만큼 유지하고 사시지 않나라는. 하여튼 먹을 법 없는 분은 정말 깊은 성찰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두 분이 케미가 되게 잘 맞으시는데 왜 어릴 때도 그렇고 어른이 돼서도 그렇고 친구랑 있으면 왜 재밌고 마음이 편안한 걸까요? 복희 씨가 잘 아실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네요. 그냥 이분은 그냥 누리기만 했어. 누리기만. 제가 보니까 그러네. 질문을 바꿔보니 나는 그냥 당연히 그냥 맛있게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재밌게 그게 지내는 다 게 모든 그냥 사람이 그렇게 사는 줄 그냥 알았죠? 당연히 그냥 어릴 때는 다 친구들하고 그렇게 노나 보다 이렇게 생각, 노나 보다도 생각 안 했고 그냥 놀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게 재밌냐고 물으면 만약에 그게 없는 일상인 산다고 너무 어떨지 심심하죠. 그걸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심심하고 뭘 할까요? 친구가 없으면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말씀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천부적이지가 않아서 늘 관찰하고 이렇게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친구가 필요해. 우정은 인간의 실존적인 아주 전략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토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보니까 내가 천부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없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네. 근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 우정이 뭘까? 근데 사람이 어차피 혼자서 살 수는 없는데 이제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돌봄을 받고 뭐 가족 안에서 산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하고 나는 세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때 되면 그러면 부모하고 일상적인 어떤 뭘 주고받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지켜보고 돌보고 부모에게 뭐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나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또래 친구가 필요한데 이제 일단 우정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친구가 있어야 되냐면 하루가 24시간인데 이제 자는 시간을 빼고 뭐 공부든 일을 하는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아 성찰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요게 이제 일상이잖아. 그럼 일상이 내가 뭔가 이렇게 교류하고 흘러간다는 것이 있어야 사람이 살맛이 나요. 그럼 뭘로 하냐면 주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 일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일을 하면서도 말을 하는 거지. 공부할 때는 주로 놀이를 통해서 하는 거고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동료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데서 그러니까 내 몸이 다른 존재와 이렇게 연결돼서 순환된다고 느껴야 사람이 오늘 살맛이 난다. 오늘은 참 재밌었어. 이런 거를 우리 몸이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 집은 참 뭐 화목해. 그리고 뭐 좋은 학교를 다녀. 그리고 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집에 돌아와서 그냥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하면 그 하루가 굉장히 쓸쓸하고 허무하다고 우리 몸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생명력의 차원에서. 연결되고 순환되질 않았잖아.
그러면 이제 세포는 성장을 하는데 내 존재로서는 지금 별 성장을 한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친구가 없으면 사실 이 청춘에는 정말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싸움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정을 위한 어떤 시도인데 좀 거칠게 친구 되고 싶으면 왜 괴롭히다가 왜 싸워서 그 다음에 친구 되고 이렇게 하잖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는데 그 이제 20대나 뭐 이렇게 되면 연애가 그 안에 끼어 들어오잖아. 그럼 연애는 굉장히 이제 힘이 강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어. 아, 친구보다 연인이 중요해. 근데 이제 이 강렬함이 결국 결론은 뭐냐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오히려 일상을 같이 못 해요. 부부 사이에. 뭐 같이 그 장사를 하든지 뭐 같이 뭐 동업을 하지 않는 한 현장이 따로 있다고. 그리고 역시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랑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서로 부부가 사랑을 해도 현장은 달라. 현장에서 내가 교감하고 순환을 해야 된다고. 그럼 현장에서 말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웃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으르렁거리고 하는 장면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시 뭐 부부든 연인을 만날 때 오늘 하루 아주 재밌었어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만나서 할 얘기가 또 없어. 이 부부 간에 연인 간의 사랑도 깊어지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면 주로 뭐라 하냐면 이제 돈으로 소비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굉장히 패턴화된 것 같아요.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일상에 살만 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계속 돈을 쓰면서 뭔가 서로를 배려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서로 지치게 되지. 그러지 않나? 되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이제 가족에서도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도 친구가 있어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일상을 아주 재미있고 의미있게 살아야 부모한테 효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체가 효도야. 그리고 연인끼리의 사랑도 내가 친구들하고의 그런 좋은 일상이 있어야 연인에게 사랑을 더 많이 줄 수가 있다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뭐 뒷담화를 하든. 글쎄 내가는 복희씨는 정말 먹을 복이 엄청 많아. 세상에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현대인은 그러니까 이 화폐하고 소유 중심으로 되니까 가족 간에 우리 가족 요 안에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친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연애를 하면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친구를 다 끊어버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연인끼리 사랑을 나눌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어야 뭘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게 있다니까. 그래서 우정이야말로 이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아주 실존적인 어떤 그 토대, 아주 그 뭐라고 하지? 삶의 기본 베이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확 이해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명활동 하려면 그 만나서 말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편하게. 근데 이 말을 내가 가식적으로 한다거나 거짓말을 해야 되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 거짓말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는 사람도. 마음에 있는 말을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같이 밥을 먹게 됐고 당연히 그러면 뭐 이제 다른 종류의 활동도 이제 결합이 되죠. 그리고 뭐 힘들 때 이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관계로 그게 없으면 나는 그 하루는 정말
예, 어떤 성공도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친구가 없으면 웃는 시간이 있나?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우리가 잘 살고 있나를 점검할 때 이제 나의 언어로는 생명 주권이라고 하는데 내가 직업이 뭐냐 뭐 이런 등등도 있지만 내가 하루에 몇 번 웃나 이것도 중요해. 북희 씨는 벌써 오늘 분량 다 웃었어요. 늘 초과한 시간. 네. 너무 웃음의 기득권을 너무 많이 누리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거기서 흘러간다는 거, 순환시킨다는 게 되게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뭐 또 그렇다 치고 아픈 동안에 제가 이제 늘 이제 몸이 가만히 이렇게 집안에 거의 고정되다시피 있으니까 만약에 친구들이 없었고 또 조카들이 뭐 와서 또 뭐 이렇게 뭐 같이 공부를 하자든가 뭘 또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또 아주 어린 애들은 전화로 또 옛날에는 그 집에 뭐 잭을 이렇게 붙여서 전화기를 2개씩 넣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에 한 명 저쪽에 한 명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셋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동시 채팅 같은 걸 했네? 그러니까 한 명은 이쪽에서 듣고 한 명은 저쪽에서 들으면서 제 옛날 얘기를 또 들려달라고. 네. 뭡니까? 역시 또 전화가 와. 누군가요? 이경호? 그래서 조카들이 그렇게 이제 지네 엄마만 어딜 나가고 없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수화기를 붙들고서 옛날 얘기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게 통증이 되게 심한 병이니까 있다 보면 기운도 좀 다운되고 통증도 막 어딘가에 막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고 기운이. 그럴 때 이제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한바탕 하고 나면 이 기운이 확 도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통증을 또 잊어버리겠죠. 있죠. 예, 옛날 진짜. 얘기를 해주면. 그리고 또 애들을 약간 좀 더 막 무서운 건 더 무섭게 해서 애들이 막 긴장하게 하고 이도 재밌으니까 그런 거 막 그때 걔네들이랑 이게 뭔가 이게 막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막 하고 이러느라고 사실 통증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친구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하루 동안에 쌓이는 감정이든 뭐든 아니면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다 이렇게 좀 흘려보낼 어떤 통로가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자라는 거겠죠. 그러면 뭐 부모님한테 뭐 꾸중을 들었더라도 나가서 한 바퀴 그렇게 하고 오면은 그냥 다 그게 기운이 다시 또 새롭게 또 뭔가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고.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하네요. 그 현대인들은 이 우정이라는 이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소유나 물질이 이렇게 멋있게 증식하는 거고 일상은 다 이렇게 막혀 있는 채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러면 이게 쌓인다고 쌓여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많아지는데 그게 보면 이 사건의 그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그거를 흘려보낼 통로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바탕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게 깊어지고, 헤어나기가 어렵고, 헤어난다 치료를 해도 그 다음에 다시 일상은 또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 우정이라는 이 관계망의 복원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 이제 백수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 백수들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이제 현대인들을 좀 각박하게 하는 그런 식의 전제가 없으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좋은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의 권리를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이야기 능력, 이야기를 잘하면 다 웃어요. 어떤 이야기든. 울고 웃고 하는 이것들이 있으면 인생은 좀 정말 그야말로 살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에도 종류가 좀 있는데 두 분은 공부로 만나신 친구잖아요. 다른 친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주 어릴 때는 주로 놀이로 맺은 친구였었고, 그렇죠. 좀 중간에는 그냥 이런저런 고민들을 나누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된, 같이 먹고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약간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고민들을 나누고 이런 친구였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 관계가 계속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서는 좀 새로운 어떤 거기서 좀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먹고 놀고 하던 친구들도 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요즘 이제 이 공부의 장을 어떻게 좀 끌고 와 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중인데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공부로 이렇게 친구가 되면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친구를 공부의 장으로 끌고 오고 싶었냐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더 이상 계속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 좀 새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제에서도 그렇고, 뭔가 만나서 그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 들을 때도 그렇고, 물론 뭐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삶의 태도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주고받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활력을 얻는데 한계가 있기도 하고, 거기서 좀 생기가 난 이런 것도 좀 점점 적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뭔가를 하면 이게 너무 무궁무진한 거죠, 이야기거리가. 그리고 이제 그냥 친구로 막 이렇게 고민을 나누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걸 선생님은 통찰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다시 또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늘 뭔가를 좀 새롭게 해준다? 신선한 감이, 늘 같은 친구이지만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있어서. 근데 선생님은 좀 모르겠어요.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저도 물론 공부를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좀 다르잖아요, 차원이. 이런 분들은 좀, 뭔가, 세상을 보는 이런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한마디가 저한테 탁 그냥 오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친구이면서도 그런 친구인 관계가 정말 죽을 때까지 친구로 가도 좋은 친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힘을 줬던 그 친구들도 이런 새로운 친구 관계로 또다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선생님께서 약간 좀 또 이제 논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친구는 이제 나의 일상, 오늘 하루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순환하고 교감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덕목인데, 근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과정을 또 밟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고 평생이 항상 오버랩돼서 우리가 겪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쪼갠 다음에 합쳐서 인생이구나 이렇게 느끼질 않고, 하루를 살면서 오늘의 이제 현장이 아주 소중한데 그 밑바닥에는 인생 전체의 흐름, 지도에 대한 게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놀고 같이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사고 치고 막 이런 거를 로 이제 친구가 시작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내 안에 있는 깊은 삶과 죽음, 그다음에 인간은 도대체 왜 태어나는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이런 것들이 계속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일상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이런 질문들로 넘어가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래서 뭐 갱년기 외에는 뭐 성공하고 다 뭐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한데 왜 이렇게 헛헛한지 모르겠어.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인간의 실존적 공허함에 대한 거거든. 이 죽음이 또 다가오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털어놓고 얘기를 하게 돼서 내가 뭔가 뭐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 깨달음을 준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스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정에서 이제 그런 삶을 이끌어주는 가르침, 요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정 따로 깨달음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정이 이런 이제 인생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는 요런 관계를 맺어야만 이제 이 친구 관계도 돈독해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친했는데 다 이렇게 끊어질까? 복희 씨만 그걸 다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재밌었던 일들, 구슬치기,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 나이가 들면 안 재밌거든. 그럼 뭘로 서로 교감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현장이 바뀌었어. 뭐 한 사람은 금융업, 한 사람은 뭐 교육 이렇게 하면 이거 만나서 얘기할 때 되게 이제 점점 얘기거리가 줄어들게 되잖아.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지 당연히. 예, 가족하고도 점점 대화할 게 없어지고 부모님하고는 뭐 별일 없니? 어디 아프지 않니? 뭐 이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어지는 게 삶의 현장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는 계속 이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 그러면 자꾸 옛날 오래된 뭐 사람을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는 뭐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우정이라는 능력을 터득하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든 내가 교감할 수 있는 존재들을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이상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서로 그 주고받으면서 일상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미당에서 하는 우정과 지성의 네트워크고 2060 이 트랜스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게 막 먹고 수다 떨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 웃고 막 그 산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삶에 대한 아주 깊은 비전 이런 게 그 안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우정이 돈독해져. 그 이 우정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 친구를 만나서는 뭐 패션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 이 친구 만나면 맛집 얘기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끈이 되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친구들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교감을 해오고 정말 힘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이 끝까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에 약간 이걸 좀 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동어 반복이 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노화가 나쁜 의미로 말하면 사실 경화되는 거잖아. 네. 예, 노화도 여러 가지 의미인데 그 경화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삶이 고착화돼 버려요. 근데 주로 이게 살만하면 이렇게 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말을 반복을 하게 돼요. 이야기 생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삶이 이제 점점 축소돼요. 그리고 이 생명이 가장 이제 혐오한다고 하는 게 그 매너리즘 같은 거, 권태. 그러면 생명력이 정말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경화되면 고립되고 단절이 돼서 그러면 이제 늙고 이제 병들고 그런 게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 매일 새로운 스토리를 생성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뭐 이렇게 놀이 같은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취미 활동을 아무리 해도 그게 되지가 않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삶의 원리나 이 세계에 대해서 탐구해서 거기는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노화가 이제 오히려 굉장히 유연해지는 유동적인 지성이랄까?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청년들하고 친구가 되죠. 우리가 뭐 청년들 애들하고 친구 되려고 뭐 잠시 딱지치기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나는 노인인 채로 어린 애기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럼 이 관계는 다른 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아주 깊은 삶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친구가 돼요. 네. 그래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는 굉장히 천진난만하시면서 그 애기처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그 경화되지 않은 거지. 정말 유동하는 지성으로 되면 그 스님들 중에도 도력이 높은 스님들은 애기들하고 그렇게 장난을 잘 치고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동네 개들하고 그렇게 싸워.
얘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소리면서 이거는 천진난만한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걔를 찝쩍거리고 막 이게 그게 주변 사람들도 너무너무 웃게 만드는 거야. 아, 그래서 저런 게 도구나, 도라는 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지금 촬영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백수는 과로하지 않는다. 이런 촬영이 됐죠? 네. 네, 오늘 우정의 달인들과 함께한 백미 토크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봬요. 네. 편집을 잘해야 된다. 그나마 있던 친구도 사라지지 않게. 네.